네, 살고 싶은 아름다운 집들 만나보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네. 리포터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혜정 씨와 함께 어떤 집으로 함께 구경을 떠나볼까요? 그 전에 언제 들어도 재미있는 연애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네, 오늘 만나볼 부부는요. 6살 차이가 나는 부부인데요. 이 남편분이 아내가 대학 다닐 때 만났다가 결혼을 꼴이나고 또 자식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사실 들었을 때는 네. 그냥 굉장히 평범한 CC 아닌가요? 사실 6살 연하라고 해도 뭐 그다지 요즘은 특별하지 않은 그렇죠. 느낌이긴 한데. 예.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느 날 이 남편분이 귀촌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니요. 이 주중에는 뭐 정말 귀촌을 위해서 자격증을 공부하러 다니고 주말에는 시골에 내려가서 또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러길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예 시골에 집을 지어서 정착을 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아내분께서 한 번도 서울 밖을 나가보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과연 이 두 부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이 멘션.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아마 많은 이가 꿈꾸는 집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꼼꼼한 준비로 그림 같은 마이맨션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낭만파 남편이 지은 귀촌을 위한 러브하우스. 함께 구경 가볼까요? 청정 자연이 주는 깨끗한 첫인상에 나도 모르게 감탄이 절로 난다는 이곳은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인데요. 새콤달콤함의 대명사 체리. 그것도 국산 체리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근사한 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혜정 리포터가 찾아가고 있는데요. 어머, 저 집인가 봐요. 오늘은요. 귀촌과 귀농의 삶. 그 사이에서 집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착을 하신 분을 찾아왔는데요. 과연 이분을 끌어당긴 마을의 매력은 무엇일지 빨리 만나볼게요. 와, 집으로 가는 길목이 참 멋지네요. 안녕하세요. 마이 멘션입니다. 제영만, 김선우 부부입니다. 이 집은 서울에 살던 부부가 귀농 귀촌을 위해 2년 전에 지었는데요. 뾰족한 삼각형 지붕과 직사각형 모양이 만나 독특한 외형의 집이 완성됐습니다. 연면적 109제곱미터의 2층 목조주택. 이곳에 정착해 집을 짓게 된 건 정말 우연. 5년 전 남편 제영만 씨가 고향을 다녀오다 우연히 들린 마을에 운명처럼 정착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곳에 집을 지은 가장 큰 이유는 우와. 안녕하세요. 네. 어머. 내려가는 길목도 예쁘네요. 네, 그렇죠. 와, 꽃도 보이고 네, 맞아요. 바로 연못 때문. 와, 정말 집이랑 연못이랑 가까워요. 조금만 그렇죠. 걸어 나오니까 내 집 정원처럼 연못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너무 네. 좋은데요? 일단 보기에는 다 좋은데 네. 집이 너무 좀 연못에 가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조금 뒤로 한 10m만 갔으면은 좋은데 저기 땅 모양 자체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조금 타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네. 처음에 연못 근처에 진다고 해서 좀 무서웠어요. 어머, 이거 물가의 집이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네. 말렸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건 집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저는 이제 집터가 아니면 집터를 만들면 되죠. 그렇게 해서 아예 그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유공간을 묻어서 물기를 바깥으로 다 뺐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초에 동판을 깔아가지고 수맥도 차단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려오려고 하겠습니까?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크게 강조해서 지은 집. 구경 안 할 수 없겠죠? 이제 본격적인 집 구경을 시작해 볼까요? 1층에는 주차장을 개조한 다목적 공간과
아들이나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 마련한 게스트룸인데요. 아예 독립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공간인 2층으로 가볼까요? 유리창이 달린 계단실을 따라 올라가면 부부만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LP판과 명품 스피커가 즐비한 거실. 꼭 8, 90년대 전문 음악 감상실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건 클래식 음악 감상이 취미였던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랍니다. 이 LP판이 정말 많네요. 몇 네. 장이에요? 글쎄요, 제가 세어보지 못했는데 네. 한 1,800장 내외가 되지 않을까 와. 생각이 들더라고요. LP판이 정말 많잖아요. 네. 이 집에 가장 어울리는 혹은 내가 가장 즐겨 듣는 그런 음악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할 때가 이제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달부터 복학하기 전까지 근 50일, 6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들은 곡이 있거든요. 네. 예. 그걸 이제 가끔 듣기도 하죠. 과연 어떤 곡일지 궁금한데요. 한번 감상해 볼까요? 아내의 음악 감상 공간은 거실 앞 테라스인데요. 잔잔한 연못을 바라보며 오감으로 듣는 음악. 아, 이런 게 힐링이죠. 거실 옆에는 서재가 있는데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연못 풍경은 정말 그림입니다. 멋진 수채화 같아요. 서재 바로 옆에는 침실. 주중에는 남편 혼자 지내고 있어 살림살이와 동선 모두 남편에게 맞춰 배치했답니다. 미래의 손주를 위해 욕심낸 공간도 있는데요. 바로 다락방.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남편의 버킷리스트에 있던 거랍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이제 항상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여기 오는 것도 10년 시나리오를 만들었죠. 단순간에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생각했던 것들 이루어 나가는 거죠. 3년간의 귀농 프로그램을 마치고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후에도 걱정이 컸답니다. 서울 토박이인 아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나 봅니다. 주말마다 내려오는 건 물론 오면 텃밭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게 된다네요. 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네, 정말 그 상추 본연의 맛, 깻잎 본연의 맛, 고추 본연의 맛이 나와요. 네. 농사는 배우면 된다지만 집 짓는 일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집 지을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깨지기를 몇 번. 다행히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장님이 부부를 붙잡은 거네요. 이거 그대로 비닐에다 넣어갖고요. 꽉꽉 싸갖고 서울에 가져가요. 네, 그래도 안 시들시들해지고요. 네, 좋습니다. 비록 부채꼴 모양의 작은 땅이지만 풍경만큼은 정말 엄지척이 저절로 나오죠? 남편은 땅을 구입하고 바로 건축사와 함께 집 설계를 시작했는데요. 기반 공사는 튼튼하게, 콘셉트는 무조건 아내 취향에 맞게였답니다. 아, 부럽네요. 그럼 낭만파 남편이 만든 아내를 위한 공간을 찾아볼까요? 어머, 그런데 이게 다 뭘까요? 보면 나무로 다 인테리어를 해놓으셔서 예. 약간 사우나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저 아내가 영화를 무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순정부터 해가지고 멜로부터 해가지고 다 봐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런 공간을 꾸미자 해서 아버지가 주신 스피커들, 그러니까 그런 우프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아버지께서 보시던 거,
예, 그런 거고요. 그 덕분에 저도 이제 전 별로 뭐 비용 안 들이고 문화생활도 물려받게 된 거죠. 평소에는 사무실 겸 동네 사랑방으로 이용하다가 아내가 오는 주말이면 로맨틱한 영화관이 되고요. 또 나중에 방이 필요하면 변경해 쓸 수 있도록 난방 배관까지 해뒀답니다. 자, 그럼 낭만파 남편의 두 번째 야심작은 뭘까요? 바로 깔끔하게 관리된 집 앞 정원인데요.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연못과 잘 어울리는 정원 가꾸기랍니다. 제가 이렇게 연못만 보다 보니까 이 앞에 조경들도 참 예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직접 하셨어요? 네, 이건 직접 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쓰면은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잔디 같은 경우도 직접 그 가져와가지고 롤러 하나씩 다 깔은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조경을 좀 배웠었거든요. 공부를 하셨어요? 예. 여기 올려고. 이렇게 올리고 준비를 했었죠. 내 집 조경은 스스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경사 자격증까지 땄던 남편. 정원 디딤석도 키 작은 어린 나무도 직접 선별해 심었는데요. 이제는 정원에서 연못을 바라보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상이 됐답니다. 와, 봐도 질리지가 않는 풍경이에요. 여기 앉아있기가 더 좋은데요? 저한테는 힐링 포인트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지금 뭐 한강변에서 멍 때리기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멍 때리기를 하고 있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여기서 괜히 앉아있으면. 특히 빗소리 따닥따닥 아니면 폭우가 쏟아지면 폭우가 쏟아지는 대로 하는 소리. 예, 그 느낌에. 정말 그때 되면은 남자들은 다 막걸리 생각이 나겠죠. 막걸리에 전, 파전 네, 이런 거. 파전. 우리 전 담당. 전을 붙여주세요, 실제로. 네, 주말에 와서 제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애기 아빠가 먹을 전을 일주일치를 이렇게 해서 냉동시켜 놓고 가고 있습니다. 네. 1층 테라스에 놓인 해먹에 누워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걸 좋아한다는 아내. 부부 모두 풍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인데요. 어때요? 낭만파 남편의 아내를 위한 러브하우스. 이 정도면 성공한 건 맞죠? 귀촌 선배에게 듣는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한번 들어볼까요? 귀촌 기능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하실 분들에게 조언 같은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엔 제가 마을에서 좀 떨어진 데서 땅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 주말 농장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의 한 가운데로 갈 필요는 없더라도 그 옆에 이웃이 있는 그런 땅을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골은 도시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그런 어릴 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내가 스며들어야지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 도시의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가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저 자신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융화가 돼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데가 아니라면은 그 마을의 전체적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구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조언을 듣고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용기가 좀 나시나요? 체리마을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귀농 귀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년 동안 미리 와서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집과 텃밭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역시 그 과정을 거친 만큼 귀농 귀촌을 원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답니다. 귀농을 하시면서 정착을 또 하셨잖아요. 네. 이 집이 또 한몫을 한 것 같은데 네. 이 집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 위주로만 말씀드리면은 그 살아있는 영혼의 쉼터이자 안식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에 이제 가고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올라가는데 그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골 사람 다 됐다고.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하루는 잘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여기 오면은 마음이 푸근해지고 정말 안식처 같아요. 저 역시 돌아갈 곳이 있구나. 네. 좋다. 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을 준 것 같아요. 네. 집을 보면 집주인이 보인다고 하죠. 집주인의 성향과 생각이 집에 고스란히 묻어나니 말이죠. 하지만 오늘의 마이맨션에서는 마을의 풍경을 사랑하는 부부의 마음이 보이는데요. 안정과 힐링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은 부부. 앞으로 그만큼 더 행복하세요. 마을의 풍경을 정원으로 담은 세컨 하우스 마이 맨션. 네, 아우 멋진 풍경 잘 봤습니다. 네. 아까 혜정 씨가 서울에서만 살던 아내분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얘기가 전개되나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멋진 집. 특히 연못이 이렇게 풍경에 쫙 있으니까 훨씬 더 좀 운치 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연못이 있으니까 아내분이 안 반할 수가 없겠죠. 네네. 특히나 1층 발코니는 명당 자리더라고요. 네. 시원한 바람도 좋고 또 풍경도 더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요. 건축주가 말한 멍 때리기 좋은 장소, 또 힐링하기 딱 좋은 그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진짜. 너무 예. 좋겠다. 저는요, 사실 그 아내분을 위해서 만든 영화관이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요즘 뭐 기기들이 저렴하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 영화관으로 만들어진 이 장소는요, 주중에는 이제 마을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또 마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오는 주말에는 영화관으로 사용하면서 영화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요. 네. 이 공간마저도 남편분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불타는 연애 때 그 마음이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적당히 떨어져 있다 또 만났다. 떨어졌다. 연애 감정을 계속 가져갈 수 네. 있는. 저희가 딱 보면서 아 주말 별장 같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집이 세컨하우스 컨셉의 느낌인데 세컨하우스 같은 이런 형태의 집을 지을 때 고려해야 될 점. 저는 벽면을 가득 채운 LP판 이런 것들이 조건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고려해야 될 점들. 네, 일단 세컨하우스는 집이 두 채를 보유한 셈이잖아요. 네. 따라서 다양한 세금 문제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네네. 이에 더해서 건물의 규모와 또 용도별에 따라 고려해야 될 법적 사항도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항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만 이용할 용도로 집을 짓는다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집 두 채 세금 요건 요즘 잘 좀 고려를 해봐야죠. 예. 맞아요.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무섭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집에 관한 좋은 정보, 그리고 아름답고 자랑하고 싶은 우리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당연히 저희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네.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멋진 집 구경하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와서 구경할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의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혜정 씨와는 건강한 뷰티에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